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이 수학이지. 지금은 수학 공부를 안 하는 수포자들도 애초에 안 한 게 아니잖아. 전부 공부했었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포기한 애들이잖아. 고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 조사할 때마다 1등인 수학. 왜 그럴까? 왜 수학은 공부해도 안 오르고 결국 많은 학생들이 포기를 할까? 수학 공부를 아무리 해도 1등급 안 나온 애들이 어떻게 하면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을까? 이 땅호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전문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수포자 수강생들을 받아가지고 단 한 번도 문과 3등급 이하가 없었고 이과 4등급 이하가 없었을까? 유튜브에 공부법 쳐가지고 나오는 뭐 서울대 수학공부법, 의대 수학공부법, 너네가 따라할 수 없는 이런 공부법이 아니라 정말로 너네가 할 수 있는 공부법과 더불어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 이것이 수학이다. 한상호 수학이다. 자, 반가워 얘들아. 현역 수학 강사인 수학하는 땅호쌤이야. 이 영상은 전에 찍었던 이 수포자 출신 수학 강사 공부법이랑 이어지는 내용이야. 그렇다고 지금 이 영상 끄고 바로 볼 필요 없어. 이게 2탄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영상이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 안 본 친구 있으면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다 본 뒤에 꼭 가서 보도록 하자. 예전에 봤던 친구들도 다시 한번 보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과 연계를 한번 해봐.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도 너 3, 4, 5, 6, 7등급인 너를 위한 공부법 알려줄 테니까 제발 하나하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봐. 이것도 끝까지 못 보면서 성적 안 오른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알겠지? 내가 항상 말하잖아. 알고 있어. 3등급 이하 너네들의 공부법. 내가 고3 때까지 했던 공부법이랑 똑같아가지고 첫 수능에서 수학을 6등급 받았을 때 그때까지 했던 공부법이랑 똑같아가지고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첫 번째, 인강이나 학원에서 개념 수업 듣는다. 두 번째, 그 개념에 대한 문제를 푼다. 뭐 기본 문제 풀면은 뭐 대다수 맞지. 뭐 연문제 중에서 뭐 한두 문제 풀리고. 그래서 이거 풀만하네 하고 응용 문제 하면은 개털리지, 그지? 뭐 1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맞고. 이놈의 수학. 그리고 그 틀린 문제에 대한 뭐 답지를 보거나 해설 강의를 듣지, 그지? 해설 수업을 듣지. 그리고 고치면서 나 이제 이 문제 풀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돼? 까먹어. 한 달도 안 지나서 까먹는다고. 이런 휘발성 공부를 너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정말로 3등급 이하 친구들 다 이렇게 공부를 해. 일단 너는 너가 수학적 머리가 없다는 거를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야. 너는 수학적 머리가 없어. 그런 애들 있잖아. 그냥 뭐 수학 1등급 받고 막 다 맞고 하는 애들. 걔네한테 가서 너네 수학 공부 물어본다니까? 그럼 애들마다 다르긴 한데 막 별소리 다 해. 뭐 문제를 본 다음에 뭐 이걸 풀기 전에 뭘 물어보는지 생각을 하고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간다. 너네 못하잖아. 또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이해해도 문제가 다 풀린다. 너네 못하잖아. 직관적인 풀이를 해라. 너네 못하잖아. 답지를 절대 보지 말아라. 답지를 안 보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네가 피해야 될 공법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가 대부분의 공부 유튜버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야. 그냥 본인들이 잘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도 성공할 거다 하면서 되게 확신에 차가지고 공부법을 소개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사람들은 뭐 유튜버뿐만 아니라 그냥 너의 옆에 있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냥 어릴 때부터 굉장히 수학에 대한 학습량이 많았어. 그리고 그 학습을 통해 가지고 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 뭐 직관이나 추론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다 너랑 비교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방금 내가 말한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의 공부법을 따라 해봤자 못해. 그걸 못하면 막 의지가 막 부족하다, 막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하는 척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는 못하는데 그냥 결과는 똑같이 만드는 거야. 뭐 그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오답 노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책에다가 뭐 무슨 표시를 한다든지. 근데 성적은 안 나오지. 왜? 이해를 한 게 아니니까. 그냥 결과만 만든 거야. 그리고 너네가 어떻게 말을 해? 아니 쟤는 난 지금 제 거랑 똑같이 하고 있는데 쟤는 되는데 나는 안 되네? 그리고 이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공부법으로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다. 때려쳐. 이렇게 수포자가 되는 거야. 아니면은 안 나와도 어떻게든 막 바짓강에 붙잡고 수학이라는 바짓강에 붙잡고 막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공부량은 엄청나. 근데 1, 2등급이 안 나와. 이런 수학의 숫자만 봐도 빡치는 애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지. 그래, 방금 말한 내용들이 다 지금 애들이 다 사고 있는 공부법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법으로 이전부터 공부를 잘했다거나 아니면 수학적 재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독하거나 이런 애들은 이런 공부법으로 성적이 오르는 거고, 아닌 애들은 그냥 망하는 거지. 지금 공부해서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원래 아까 말했던 그런 능력들이 있는 애들이 하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너희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베이스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을 너는 지금 해야 되는 거라고. 그거 한다고 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그걸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이제 저번 영상의 주제가 수학의 공부 전략이라는 게 좀 전체적인 영상의 주제였어. 왜 수험생이 되자마자 기출문제 풀면 안 되는지,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되는지, 뭐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기서 내 비공개 공부법 뭐 카톡해서 알아가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영상에서는 뭘 할 거냐면은 거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지 정확하게 푸는 건지, 틀린 문제를 고칠 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 틀린 문제를 다시 풀 때 기억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풀 수 있을지, 추론 능력 키우는 방법은 뭔지,
기출 분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진짜 자세히 알려줄게.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질 거야. 이 영상은 내 유료 수강생들한테도 교환이 될 거고, 작년에 그 좋은 성적 받았던 그 유료 수강생들도 다 이렇게 했었어. 그리고 수업에 내가 뭐 문제 풀이나 아니면 기출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보고, 나한테 이제 수강을 안 하는 친구들도, 뭐 기존 뭐 인강이나 뭐 듣는 친구들도, 뭐 그 강사분이 뭐 이렇게 뭐 설명을 안 한다거나 뭐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방법 자체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니까 한번 잘 들어봐. 자, 일단 개념을 아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는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개념 수업 들은 다음에 문제 풀이가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땅호쌤, 내 친구 누구는요 개념 듣고 바로 문제 적용시키던데요. 걔는 진짜 수학적 머리가 있는 애야. 그런 애들이 수학에 자신이 있다고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가가지고 너네 같은 애들 가르치면서 막 답답해 죽으려고 하시는 거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 너네가 수학 만점 받고 막 수능 다 잘 봤어. 만약에 스카이 뭐 수학교육과 수학과나 뭐 공대를 쓸 수 있다고 하자. 너는 보통 공대 쓸 거 아니야. 수학과 왜 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수학과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수학에 자신이 기본적으로 있거나 아니면은 뭐 수학을 재밌어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간다고. 그런 분들 본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념 들은 다음에 문제 바로 풀 수 있잖아. 근데 가르쳐보니까 너네가 못 푸는 거야. 답답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많은 강사분들이랑 얘기를 하지만 방금 배운 그 개념만 쓰는 문제잖아! 라고 아무리 말을 하셔도 아니, 이 개념이 문제로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너네 그 사고방식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다고. 정말 다행인 건 나같이 수학을 못했어가지고 난 이해를 완벽하게 해. 나도 못 풀었었거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될지 답을 줄 수가 있어. 그럼 어쨌든 너네가 문제를 못 푸는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너네가 개념을 듣고 문제를 바로 못 푸니까 대부분의 뭐 수학학원이나 뭐 인강에서도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냐면은 수업 시간에 문제를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유형별로 있는 문제집 있잖아. 뭐 센이나 뭐 RPM 이런 거. 내가 잠깐 책을 좀 가져올게. 잠깐만.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건 센 수학 2인데 난 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유형별로 이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풀어준다는 거야. 첫 번째 대표 유형 풀어준 다음에 그 아래 문제 너네한테 풀라고 한다고. 이게 너네가 문제를 못 푸는 큰 이유라고. 왜요?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30분짜리 영상을 뽑을 수 있는 분량이라서 길게 설명을 못 하는데, 그냥 초등학생 때부터 뭐 수학을 얼마나 잘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코앞에 있는 시험에 대해서 점수가 나올 수 있을까,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원들과 학부모들과 너네 학생들이 만들어낸 콜라보라고 생각을 해. 선생님, 그럼 지금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어. 대표 유형을 선생님이 풀어주고 그 밑에 문제들을 너네가 푸는 거는 그냥 암기로 하는 수학이야. 심지어 그 암기가 장기간 외워진 암기도 아니고 진짜 순간 암기로 푸는 거거든. 방금 본 거를 그대로 푸는 거야. 그래서 진짜 전혀 쓸모가 없어. 물론 이거를 막 10회독 하면은 그냥 외워지겠지, 장기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무조건 너가 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내가 직접 문제를 가지고 보여줄게. 자, 이 책은 일단 센이야. 많은 수험생들이 무시를 해, 센을. 나는 굉장히 센을 중요시 여기거든. 센만한 책이 별로 없어, 센만한 문제집이. 방금처럼 이렇게 화면이 좀 깜빡깜빡 거릴 텐데 그럼 양해를 좀 해줘. 내가 뭔가 설정을 좀 잘못 건드린 것 같아가지고. 뭐 어쨌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뭐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어준다. 인강 선생님이나 이 문제 풀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너한테 풀라고 하는 거지. 이 밑에 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근데 이건 암기로서 공부를 하는 거야. 암기로서. 이거를 푼 거를 본 다음에 저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가지고 그 아래는 이거 똑같이 이렇게 풀겠지 한다는 거지. 자, 그게 아니라, 자, 봐봐. 자, 이 문제를 보고 너 스스로가 혼자 풀기 시작해야 돼. 손도 못 대겠는데요 하면은 그건 네가 이때까지 처음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다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고 네가 풀었던 거지 시도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새로운 유형을. 그러면은 시험에 처음 보는 유형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연습해야 된다고. 그게 추론이라고. 손도 못 대겠으면 일단 문제에서 한글 빼고 문제를 단순화만 시켜봐. 단순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다. 이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가 y는 2 x제곱 -4x 플러스 1. 얘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얘가 b래, 이 값이. 그때 a 플러스 b를 구해라. 이게 한글을 안 쓰고 그냥 이 문제를 그냥 식으로 쓴 거야. 그지? 이렇게만이라도 해봐. 모든 문제는 이렇게 한글 없이 쓸 수 있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너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너가 지수함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은 미 7보다 크니까 이 지수가 커질수록 이 y값 자체도 커지잖아. 지수가 커질수록 y값도 커지는 증가함수라고, 증가함수. 그러니까 이 전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는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x제곱 -4x 플러스 1에 대해서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내용이야. 2차 함수. 얘는 x-2의 완전제곱 -3이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곡선의 좌표가 2, -3. 따라서 최소값은 있는데 최대값이 없네. 하지만 우리가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가 여기가 2니까 뭐 3은 한 이쯤에 있겠고 -1은 좀 멀리 있겠네. 따라서 최대값은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9에다 3을 빼니까 최대값 6을 갖겠네, 그지? 근데 이 최대값은 지금 b가 아니라 이 함수 지수에 있는 거의 최대값이고, 따라서 얘의 최대값이니까 이 함수 자체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2의 6승을 최대값으로 갖겠지, 그지? 뭐 그래서 이게 64니까 뭐 답은 63이 되는데,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봐봐. 너가 만약에 이 문제 틀렸으면은 이유가 있을 거냐. 일단 너가 얘가 증가함수인지 확실하게 알았어? 만약 그걸 몰랐으면은 내가 왜 얘가 증가함수인지 몰랐을까? 이건 개념이잖아. 개념에서 y는 ax승에서 a가 1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이게 무슨 함수? 이건 증가함수잖아. 근데 얘를 보고 증가함수인지 몰랐으면 왜 몰랐을까 내가? 만약에 증가함수인 건 알았어. 근데 얘의 최대값을 못 구했어. 내가 왜 못 구했을까? 고일수학이거든. 그 다음에는 얘가 증가함수니까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이 지수가 최대가 돼야겠구나 라는 그 생각, 혹시 그 생각을 못했으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걸 못 구했으면 만약에 왜 내가 이걸 못 구했을까? 이 함수의 최대를 구하는데 범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 내가 왜 범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는가? 이런 것들. 이것들 중에서 네가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너가 뭐 문제를 틀리고 답지를 보거나 아니면 강사님의 해설을 들을 때 답지나 해설이나 너무 스무스하잖아. 그냥 이래서 답이 얘다. 근데 너가 이걸 다 전부 다 모르는 게 아니야. 너가 앞에를 접근을 제대로 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중간에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야, 여기가. 여기를 몰라. 그리고 이 뒤에는 그냥 계산 과정이야. 근데 너는 답지나 해설 강의 볼 때 이 모르는 부분 설명다 그냥 멍 때리고 넘어간다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모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왜 이걸 몰랐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증가함수인데? 증가함수라고 여기 써져 있었는데 왜 내가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을 쓰지 않았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뭐 아니면 뭐 여기까지 알았는데 뭐 여기 또 모를 수도 있지. 그럴 때도 왜 내가 생각을 못했는지. 그게 공부라고. 뭐 숙제로 뭐 50문제 풀라고 하니까 그냥 50문제 풀어와서 채점하고 틀린 거 저렇게 푸는 거구나.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내가 왜 이거 틀렸는지를 공부를 네가 해야 된다고. 그건 네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고. 못 떠먹여줘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게 봐봐. 이게 빨간색이 문제고 파란색 여기 파란색 뚜껑이 답이야. 자, 그럼 문제풀이 이렇게 쭉 해나가는 거잖아. 근데 너가 어떤 문제를 전부를 다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중간에 이렇게 뚝 부러져 있는 거라고. 그거 내가 방금 설명한 거야.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너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냥 여기까지 나 잘 갔고 여기는 그냥 계산 과정이네. 답 좁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네.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간다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똑같이 여기서 틀려. 나 다음에 문제가 나와도 이 부러진 데 똑같이 틀린다고. 여기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추론 능력이 키워져. 내가 왜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생각 못했을까? 이게 사실 이어가면 추론이 되는 거거든. 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게 아니라니까. 너 내가 지금 해왔던 대로 숙제니까 뭐 센 6장 풀기, 숙제니까 그냥 풀고 틀린 거 채점하고 답 한번 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틀린 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발 망할 놈의 그 오답노트 하지 마. 오답노트는 기본적으로 너네가 할 수 있는 공법이 아니야. 누가 하는 공법이냐면 아까 걔네 있잖아. 막 개념 보고 문제 풀어도 막 맞추는 애들. 야, 그런 애들은 오답 자체가 적어. 그러니까 뭐 오답노트 뭐 작성하고 오답노트 공부하는 게 되잖아. 양이 별로 없으니까. 야, 근데 너네는 기본 문제도 틀리고 응용 문제 거기 막 다 틀리잖아. 언제 그 오답들을 다 막 쓰거나 아니면은 뭐 복사해서 잘라가지고 붙이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쓰고. 진짜 센에서 틀린 문제가 반이잖아. 이거 오답노트를 쓰면 진짜 책 2만원 두께 책 한 권 나올걸? 그러니까 오답노트를 만드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지만 만든 다음에 그 공부도 못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애들은 이거 작성하다가 시간도 많이 드는데 성적도 안 오르니까 그냥 그만둬. 독한 애들은 만들어. 시간 엄청 걸려서 만들었는데 그냥 의미 없는 거야. 아까 말한 거 있잖아. 그냥 결과물만 공부 잘해야 되나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 하면서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옮겨 적는 것 뿐이야. 근데 이 오답노트 만드는 것도 수학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나 수학 공부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이러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은 수학 흑수저들 틀린 문제 어떻게 보냐면은 부러진 부분만 보자고. 내가 문제를 보고 생각 못했던 부분들만 보자고. 그걸 책에 쓰던가 아니면은 뭐 노트를 만들어. 오답노트가 아니야. 방금 그 문제를 예를 들면은 증가함수라고 써져 있는데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는 거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딱 한 줄로. 이런 걸 써서 공부하라는 거지. 야,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 증가함수라는 거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는 항상 감소한 함수도 있다. 이런 것들.
아무리 이런 걸 많이 쓰더라도 한 문제에 뭐 10줄이 넘어갈 리가 없어. 발상을 쓰라는 거지. 그 문제가 맞고 틀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네가 생각 못한 그 발상이 중요하다고. 발상이. 그리고 그 발상을 어디다가 뭐 적어둬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거지. 이렇게 공부하면은 막 그 말도 안 되는 뭐 3회도 4회도 이렇게 안 해도 돼. 이거 딱 한 번만 하면은 내가 모르는 발상 다 정리가 돼. 한 문제 한 문제 맞추고 틀린 건 의미가 없다고. 내가 이 문제 틀렸는데 이러한 발상 때문에 틀렸다. 그럼 그 발상을 공부하면은 다른 문제에서 그 발상이 나왔을 때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틀린 문제만 보면은 이 똑같은 문제가 나와야지 맞출 수 있는 거야. 완전히 다른 공부법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은 문제 좀 한번 풀 때 이렇게 풀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풀 때도 문제가 잘 안 풀리면은 그냥 그 아까 말했던 그 발상 노트 있잖아. 그거를 좀 참고해도 좋아. 어쨌든 두 번째 하면 다 풀린다고. 말도 안 되는 뭐 3회독 4회독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뭐 공부 잘하는 사촌형이 뭐 문제집 뭐 센 10회독 했다는데 이거 공부법 괜찮나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마.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법이야. 여기까지가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은 이제 정확한 기출 분석하는 방법 알려줄 건데, 저번에 이제 전략 영상 거기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뭐 언제 하는지 이야기해줬어. 내가 알려준 그 비공개 공부법으로 개념 공부 정확하게 하고, 방금 말했던 내용들처럼 문제풀이를 하고, 단일 개념에 대한 문제풀이는 여기서 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기출 분석이라고 했지, 그지? 근데 내가 이제 기출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한다고 했는데, 이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안 와닿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되게 내용이 길거든. 그래서 오늘은 직접 기출문제를 직접 분석해주면서 너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기출 분석은 뭐 3점짜리나 아니면 뭐 쉬운 4점짜리 그런 난이도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야. 분석할 거 없어, 이건. 이거는 그냥 문제풀이만 아까 내가 했던 대로 하면은 다 맞출 수 있어. 분석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킬러나 준킬러 그 중에서도 어느 특정한 한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있잖아. 나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기출 분석은 난이도 자체가 이제 준킬러, 킬러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 중에서 그러니까 한 단원, 단일 단원으로 나온 문제는 분석하는 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 가지 단원에서 섞이는 내용들, 그거 분석하는 거야. 왜 한 단원은 분석 안 할까? 이거는 킬러 문제여도 문제풀이 단계 통해서 풀 수 있어. 문제풀이만 제대로 하면.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가 작년 나형 21번 문제. 이 문제지. 나형 문제지만 이제 이과도 수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과도 공부해야 되는 문제니까 한번 봐보자. 풀진 않을 거야. 접근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야. 자, 수열 n에 대해서 가조건이 뭐야, 이거. n이 자연수니까 얘는 짝수네. 얘는 그럼 홀수겠네. 이게 뭐 짝수다 홀수다는 진짜 센이나 수학 특강 그런 기본 문제 때문에 풀면 아는 거야. 그리고 A20이 있네? 그럼 얘를 통해 가지고 많은 걸 알 수 있겠네. 얘가 20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10 대입하면은 A10 나오겠고, A10 알면 여기다 5 대입한 A5 알겠고, A5 알면 여기다 2 대입한 A2 알겠고, A2 알면 여기다 A1도 알겠네. 그 값들이 몇 개 정해주겠구나. 이거만 파악하면은 이 다음부터는 노가다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사실. 그래서 이런 건 기출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21번 킬러 문제지만 여러 가지 개념이 섞인 문제, 여러 가지 단원이 섞인 문제, 이게 정말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기출이라고. 이것도 이번 수능 문제 한번 보자. 이 문제가 오답률이 98% 이상이라고 말이 나와. 나형 30번 문제. 뭐 나형이라고 이과 애들 무시하지 말고 한번 풀어봐. 일시정시하고 한번 풀어봐. 못 풀 거야 아마. 근데 너네 이거 알아야 돼. 근데 이 문제 풀면은 정말 많은 내용들 알아야 돼. 자, 알아야 되는 거 내가 써줄게. 방정식의 함수로서의 해석. 이거 어디 거냐면은 고등수학.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 수학2 내용이야. 미분계수 정의. 수학2 내용이야. 함수 작성. 고등수학이야. 곱의 민법. 이거는 뭐 계산 과정에서 쓰이는데 이것도 수학2지, 그지? 적어도 이 5개의 단원들에 대한 내용, 이게 다 필요해.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5가지 내용들이 문제가 개별로 한 문제 5문제면은 너무 쉬운 문제들이야. 아까 했던 문제풀이 단계에서 다 돼야 된다고. 근데 이게 섞여있는 이런 문제가 안 풀린다고. 왜? 방법을 모르거든. 자, 이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 분석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 여기 빼놓고. 이 문제는 가나 조건이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야. 자, 일단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건 3차함수 fx에 대해서 fx에서 뭔가 다 조건들이 있잖아. 그래서 fx만 남기고 넘길 거야. 그 넘긴 다음에 함수적 해석을 할 거야. 함수적 해석은 여기다 양변에 y 붙이는 거거든. 이거 고일수학 내용이야. 고일수학 내용.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거는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이 2개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라고. 그러면은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교점을 2개 간다는 거지. 2개씩 간다는 거잖아. 이 한 함수가. 그럼 얘 끝냈고,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봐야지. 어떻게? 자, 되게 스마트하지. 전자칠판 만세. 자, 여기에서 fx 그릴 건데, 자, fx가 뭐라고 했어?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라고 했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이려면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이게 그래프 개요. 자, 그 중에서도 방금같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인데 이 두 직선이랑 두 점에서씩 만나야 된대. 그리고 0,0을 지나야 되고 1에서의 기울기가 1이어야 돼. 와, 씨, 봐봐. 여기 무조건 지나. 0,0을 지나. 그리고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데 둘 다 두 개씩 만나야 돼. 근데 3차 함수가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두 개 만나는 게. 뭐 이렇게 돼도. 나머지는 없다고. 이거 한 점에서 만나고 세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면 무조건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을 지난 이런 모양이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 봐봐. 자, 여기에 무조건 지나야 된다며. 이걸 그리는 건 사실 문제풀이 진짜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이걸 구할 수가 있어. 딱 두 가지 경우가 되거든. 두 가지 경우. 접하는 게 0,0에서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자, 이렇게 접하려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은 여기서 접하면은 얘는 다시 내려오면 안 돼. 내려오면 3차 함수가 여기 왼쪽 아래서 오른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계속 증가할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이게 왼쪽으로 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런 식으로 y는 x에 대해서는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접하니까 실근이 두 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접하니까 실근이 두 개. 그렇게 성립을 하는 거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 얘가 0,0에 대해서 밑에서 이렇게 뭐야 왜 이래. 밑에서 이렇게 접할 때는 자 봐봐. 얘는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무슨 그래프야. 이건 올라가는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쭉 내려가는 거야. 조금 여기서 쭉 내려가는 거고 안 만나고 여기서 한 점에 접하니까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접하는 거지. 그래야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가잖아. 근데 이 와중에 얘랑도 두 시그널 간다니까 만나고 이렇게 올라가겠네. 이 두 개의 경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 그래프 개형 이게 되게 깊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근데 이렇게 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제가 여기서 끝났어. 만약에 이거로 구하는 단독 문제였으면은 너는 이걸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풀이 과정 거쳐가지고 이 정도 풀 수 있어야 돼. 응? 지금 따로따로 보자는 거야 개념을.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뭐가 추가되는 거냐면 미분계수의 정의가 추가되는 거야. 선생님 어디서요? 아니 지금 fx가 이거나 이거 둘 중 하나인데 뭔지 정하는 게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나온다고. 우리 안 쓴 거 뭐 있지? 양수인 3차 함수 썼지 그지? 얘 썼고 얘 썼지. 시계에서 두 개인 거. 얘 썼지. 얘 안 썼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자 봐봐. 1에서의 기울기가 1이래. 근데 얘를 봤을 때 여기는 뭐 1, 뭐 1이 여기 있겠지. 근데 얘 미분계수. 얘 순간 변화를 보면 항상 1보다 커. 1보다 작을 수가 없어. 왜? 여기에서 이미 0,0에서 y는 fx에 접하잖아. 0에서의 기울기가 1인데 이 이후로는 다 1보다 크다는 거지 무조건. 얘 접선이고 다 1보다 크잖아. 그냥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라는 거지. 무조건. 두 번째 모양. 선생님 여기서 1이 어딨어요? 이쪽은 감소하다가 여기서 증가하니까 한 뭐 이쯤에 있겠지 여기 1이. 여기가 1이겠지 1. 그래서 f'1이 1인 거고 여기 기울기가 샥 1인 거고. 이게 세 번째 내용 미분계수의 정의. 이것만 나온다면 넌 이것도 풀 수 있어야지. 이거 그래프 그냥 두 개 주고 야 f'1이 1이라는데 야 이거냐 물어보면 너는 이거 아니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느 과정 거치면 문제풀이 과정 거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함수 작성이야. 이것도 고1 수학이야 고1 수학. 내가 맨날 고1 수학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정말로. 함수 작성 어떻게 하냐. 그럼 함수 작성 어떻게 하냐. 자 얘 fx는 x 한 다음에 이게 y는 x랑 y 그러니까 이 fx랑 y는 x 얘를 보면은 0에서 접하고 이 점 이 점 뭐라고 할까? 이 점 x좌표 m이라고 할까? 그러면은 fx와 x는 0에서 접하고 m에서 만나니까 0에서 접하기 때문에 x제곱 그리고 x-m 최고차항 모르니까 뭐 양수인 뭐 k라고 하자. 이런 함수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것도 고1 수학이라고. 물론 수학 2의 그래프 개형에서 좀 더 자세히 하긴 하지만 고1 수학이 기본이라고. 이것도 fx 플러스 x는 얘는 이 함수랑 y는 마이너스 x 보는 거잖아. 얘는 0에서 지나고 이 점에서 뭐 n이라고 하자. n에서 접하니까 뭐 최고차항 개수는 똑같겠고 x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만 알면 끝이야. 이 뒷내용들은 그냥 다 계산 과정이야. 계산 과정. 그 계산 과정에서 이제 곱셈 민법이 나오는 거고. 진짜. 그러니까 방금 내가 말한 게 이 네 가지 단어에 대한 개념들이 다 섞여 있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 문제가 오답률이 뭐 98%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단일 개념들 방금 말했던 1, 2, 3, 4, 5 이거 하나하나씩 보면 쉽다는 거야. 문제 풀이 단계를 거친 이후에는 이 개념들이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따로따로 나오면 너네 이거 다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걸 하나하나 풀 수 있어도 너는 킬러 문제 못 푼다고 하지. 너네가 킬러 문제 풀기 위해서는
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출 분석이 뭐냐면은 이 단위의 개념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뭐 주어진 문제에서 뭐 함수를 해석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데 그 그래프 기행에서 미분 계수가 어떻게 쓰이고, 그러니까 이 연계 내용들, 연계 과정들, 그 만들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함수를 작성하고 이 연계되는 내용들, 이것들을 분석하는 거라고. 그리고 아까 내가 오답에 대한 그 부러진 부분 그거 작성한 것처럼 어느 단원이랑 어느 단원의 연계가 좀 많이 되고, 내가 어느 단원 연계되는 게 좀 약하고, 이 단원이랑 이 단원 연계돼 있으면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내용을 공부하라는 거지. 노트에 정리를 하던가. 그러다 보면은 처음 보는 유형의 킬러 문제라도, 그러니까 다 뜯고 분석하면 다 아는 내용이라니까. 기억으로 그거를 풀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방금처럼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다고. 처음 보는 킬러 문제도 네가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접근만 잘하면 그리고 문제는 풀려. 이해되니? 내가 오늘 말해준 내용은, 내가 오늘 말해준 공부법은 내 수강생들이었던 너네랑 똑같은 수포자 애들도 이미 한 공부법이야.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는 공부법이라고. 물론 내 수강생 중에도 안 한 애들 있었고 걔네는 잘렸지. 하지만 하기만 하면은 아까 보여줬던 대로 어마어마한 성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 이렇게 공개해서 풀기 조금 아까운 공부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너가 지금 내 영상을 본 건 행운이야. 근데 공부 안 하면은 그냥 행운에서 끝난 거고, 너가 직접 해야지 성적 오른다. 알겠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은 좋아요랑 나한테 힘이 돼주는 댓글 하나 부탁하고, 채널에 다른 좋은 영상도 많으니까 구독도 꼭 눌러주길 바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 지금까지 땅호쌤이었어. 안녕. 이것이 수학이다. 한상호 수학이다.